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자율주행입니다. 저자가 3명이에요. 좀 이따가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꽤 오래됐어요. 이걸 바꿀까 말까 고심 중인데 제 친구들 차를 보면 고속도로에서는 자기 혼자 달리더라고요.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가능한 차량들이 벌써 상용화돼 있죠. 좀 있으면 일반 시내 주행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언제일까? 이런 게 궁금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이 책은 3명이서 썼어요. 안드레아스 헤르만, 이분은 장크트 갈렌 대학교 고객통찰연구소 소장이고요. 아우디 시장연구소 소장이기도 합니다. 경영과 소비자 행동,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예요. 또 두 번째는 발터 브레너신데 장크트 갈렌 대학교에서 정보경영연구소의 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IT와 금융, 서비스, 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어요. 또 루퍼트 슈타들러, 네, 이분은 전 아우디 회장이에요. 1990년에 영업 마케팅 책임자로 아우디에 입사를 했고 거의 30년을 아우디에서 일을 한 분이에요. 공통 분모가 있죠. 장크트 갈렌 대학교 그리고 아우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아우디는 다 아실 테고 장크트 갈렌 대학교는 스위스에 있어요. 공립대학입니다. 1898년에 설립됐고요. 전신이 비즈니스 아카데미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유서 깊은 대학인 거죠. 네, 자율주행차의 컨셉은 소설에서 시작이 됩니다. 1935년에 출간된 데이비드 켈러의 살아있는 기계, 이 책에 음성으로 조종하는 자동차가 등장했다는 거죠. 한참 후에 군사적인 목적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역시 군사적인 목적, 이게 있어야지 인간의 기술이 진일보하게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구체적으로 보면 미 국방부 산하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서서 대학교 그리고 자동차 제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회를 개최했다는 거예요. 2004년과 2005년에는 사막에서 자동차 대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기술에 자신감이 좀 붙고 나서 2007년에 시내 코스에서 대회를 개최했다고 해요. 자, 처음엔 결승전에 도착한 차가 한 대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갈수록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2007년에 스탠퍼드 대학교가 개조한 폭스바겐 투아레그가 처음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2008년은 다 아시는 것처럼 구글이 나서서 무인 자동차 개발을 시작을 하고요. 자율주행차가 현실화된 건 2015년이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모델 S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서 일정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이 밖에도 이 책에는 자율주행 기술, 미래 시나리오, 사회와 기업에 미칠 영향, 또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들, 이런 걸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교과서라고 봐도 무방할 듯한 책입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게 언제 가능하냐? 네, 이게 전 제일 궁금했는데요. 이 책은 시기별로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2019년에 나왔어요. 다양한 기술 보고서에 기반해서 만든 시나리오를 소개하고 있고요. 매우 재밌습니다. 지금은 다 아시는 것처럼 고속도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하죠. 이 단계를 벗어나는 기술이 본격화되는 건 2025년경이 될 거라고 이 책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여러 주행 조건이 섞인 경우에도 혼자 힘으로 가속, 감속, 방향 조종 등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고속도로뿐 아니라 도심이나 시골길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거다라는 거죠. 이건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자동차끼리도 그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교통관제센터 같은 기반 시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미 시제품은 나와 있다고 저자는 말을 해요. 아우디 RS7을 예로 들고 있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사고 없이 주행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용화되려면 기술적인 여건들이, 그러니까 기반 시설 같은 게 갖춰져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030년경이 되면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은 완료된다고 합니다. 기술은 개발이 마무리된다는 거죠. 사람의 개입 없이 운행하는 차를 이때쯤이면 도로에서 꽤 많이 볼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저자는 말해요. 제일 큰 변화는 차량의 디자인이 되겠죠. 운전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는 공간을 어떻게 꾸밀지, 이게 관건이 되는 거죠. 자, 정말 상상력을 매우 자극하게 하죠. 생활이 바뀌게 된다, 뭐 구체적인 사례들 이런 걸 이 책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저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등산을 무척 좋아해요. 차를 가지고 등산을 갈 경우에는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주차해둔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겹죠? 다른 길로 가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차를 가지고 가면 등산 끝내고 나서 식당에서 맥주나 막걸리를 한잔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죠. 운전을 해서 집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이런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되겠죠. 하산하면서 내가 도착할 지점으로 차를 오라고 지시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공유 자동차를 대기시켜 놔도 되는 거죠. 물론 내가 운전을 안 하니까 술 한잔 해도 무방한 거죠. 뿐만 아니라 집에 자율주행차가 있다면요, 가족이 여럿이어도 차는 한 대만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출근한 다음에 차를 집으로 보내서 애가 학원 갈 때 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도 이제 면허증이 없어도 차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또 있습니다. 최근에 제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차를 처분하셨거든요. 이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힘든 일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드네, 이런 식의 심리적인 고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사실 움직일 일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병원도 가야 되고 또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도 가야 되죠. 이때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거 자체가 복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불러오게 될 생활상의 변화, 네, 정말 매우 클 것 같다, 그리고 기대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윤리 문제를 빼놓고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의 초반에 등장하는 문제들, 이 자율주행에 바로 그대로 적용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시속 100km로 내리막길을 달리게 돼버렸습니다. 내 앞에는 보행자가 5명이 길을 건너고 있어요. 내 왼편엔 보행자가 1명만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보여요. 이때 내 자동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네, 뭐 이건 좀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내 앞에는 5명, 내 왼편은 1명이면 좀 상대적으로 쉬운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좀 더 상황을 복잡하게 한번 만들어 보죠. 내 앞에는 초등학생 3명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핸들을 꺾으면 내 왼편에 있는 80대 노인이 길을 가다가 다치게 돼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도 좀 쉽다고 생각하실 분 계실래나요? 자, 그러면 내 앞에는 정장을 예쁘게 차려입고 아마 출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40대 여성이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왼편으로 핸들을 꺾었을 땐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는 40대 여성이 다치게 됩니다. 이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머리가 복잡하죠. 이걸 트롤리 딜레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이미 여러 형태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사람들의 특성, 그러니까 나이, 성별, 직업, 교육 수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답이 다르게 나온다고 하죠.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 인간은 이런 질문에 어떤 답을 해야 할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았었죠. 사고 발생 순간에 운전자가 미리 준비할 여력도 없었고 그 순간에 운전자는 매우 무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됐던 겁니다.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젠 달라졌죠. 자율주행차에 미리 프로그래밍된 알고리즘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지 미리 우리는 결정을 내려둬야 하는 그런 시점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죠. 매우 윤리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를 미리부터 좀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의 발전을 사람들은 따라가게 되겠죠. 결국엔 말이죠. 왜냐하면 저자도 지적하고 있지만 각종 데이터가 다 수집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스마트폰을 매일같이 쓰고 있잖아요. 자율주행차도 그 편리함 때문에 사람들은 이 기술을 받아들이게 될 걸로 보인다라고 저자는 전망합니다. 다만 알고는 있어야겠죠. 네. 그리고 논의를 미리부터 좀 해둘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모든 면에서 인간이 기계보다 잘난 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안 있으면 닥칠 미래죠. 그 편리함이야 뭐 지금도 너무나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는 차를 좀 더 탔다가 10년 뒤쯤에 바꿔야 되겠다. 그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만 기계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또 인간이 기계보다 못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이런 문제는 좀 더 깊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이 책을 보면서 다짐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올게요.